일시옥타곤 박지원입니다. 인생 2막 또는 새로운 기회를 쫓아서 귀농 귀촌을 꿈꿔보신 분들 있을 텐데요. 그 꿈을 짓밟는 귀농 사기 또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3년 전 남원에 청소년을 위한 인성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귀농한 7명의 청년들. 모든 것을 도와주겠다는 당시 귀농귀촌 지원센터장의 말을 믿고 시키는 대로 했지만 인성학교는커녕 10억 원의 빚만 남았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남원에서 빚을 갚으며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막을 태민리 리포트에서 취재했습니다. 얼마 전 한 동영상 사이트에 올라오기 시작한 남원 귀농 청년들의 이야기. 저는 올바. 저는 곰. 저는 세나입니다. 저희는 함께 서울에서 전북 남원으로 귀농했어요. 귀농하면서 사기 맞아서 빚이 10억이에요. 화병 났습니다. 네, 우울증도 왔습니다. 저는 살도 30kg나 쪘어요. 한마디로 귀농 실패! 제작진은 남원에서 귀농 사기를 당해 10억 원의 빚이 생겼다고 주장하는 이 청년들과 만났습니다. 저희는 인성학교 체험마을을 하려고 서울에서부터 친구들 여러 명이서 귀농 귀촌 준비를 했어요. 이렇게 지나가는데 여기 지리산이 있잖아요. 남원이. 예, 그래서 여기 좀 경치도 아름답고 우리가 인성교육 체험마을을 하는데 여기 괜찮을 것 같다. 귀농 전 각자 전문직에 종사했다는 이들. 봉사단체에서 만나 인성학교 설립의 뜻이 맞았던 7명의 청년들은 지난 2016년 남원으로 귀농을 결심. 땅을 계약한 후 남원시청에 찾아가 귀농귀촌 센터장 김 씨를 소개받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인성학교 체험마을에 운영에 관심이 있고 그걸 좀 해보려고 귀농 준비를 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인성학교 체험마을 담당자가 있다. 귀농귀촌 담당자이기도 하다. 마침 그 사람이 서울 방배에 그 귀농귀촌 센터에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다. 당장 내일 그 사람을 만나러 가라고 하면서 자기 명함 하나 주고 귀농귀촌 센터장이라는 그 김 씨 명함을 줬어요. 남원시로부터 청년들의 귀농 문제를 일임받았다며 호의를 베풀었다는 전 센터장. 그는 남원시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며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일을 모두 자기가 남원시청에서 일임 받았다고 하면서 바가지 써서 비싸게 샀다고, 자기를 만났으면 그렇게 바가지를 쓰는 일이 없었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는 되게 반가웠어요. 저희를 이제 생각해주는 그런 마음이 좋아가지고 저희는 처음에는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따라왔었거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청년들을 갑자기 남원으로 불러들인 전 센터장. 그들에게 땅을 구입할 것을 권했답니다. 지금 사고 당장 팔아도 10배 이상 이익이 나는 땅을 자기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너희 지금 집 사고 땅 사고 이렇게 해도 그 돈으로 다 차고 메워지게 자기가 지원금을 받게 해준다고 그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전 귀농 귀촌 센터장의 소개로 남원시 귀농 창업 지원 사업에 대출을 신청한 귀농 청년. 그리고 약 2억 원에 가까운 이 돈은 피해자들의 통장을 거치지 않고 고스란히 땅 주인 김 씨에게 입금이 됐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 청년들이 살 집이 필요하다며 청년들이 구입한 땅 위에 건축물을 짓게 한 전 귀농 귀촌 센터장. 이성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안 줬어요. 이렇게 해야 되나 보다 저렇게 해야 되나 보다 그냥 그렇게 쫓아갔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만나서 무슨 말을 하거나 그러면은 이제 화를 엄청 내거든요. 너희는 나만 믿고 따라오면 된다. 너희 이럴 거면 자기 이제 다시는 찾아오지 마라. 막 이렇게 협박을 하거든요. 감히 거슬릴 수가 없는 그런 생각. 땅의 면적이나 지번 등 아무것도 확인하지 못한 채 전 센터장의 말만 듣고 토지를 구입한 피해자들. 그런데 놀랍게도 해당 토지가 전 귀농 귀촌 센터장과 연관이 있었습니다. 그 등기부등본을 보니까 저희가 산 땅의 주인은 아내 명의였고 그 이후에 저희가 집을 지은 건설의 명의로 옮겨진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귀농 청년들이 산 땅의 전 주인은 전 귀농 귀촌 센터장의 아내였다는 것. 이 땅을 6천만 원에 건설사 대표에게 매매한 뒤 건설사 대표는 피해자들에게 3배가 넘는 금액을 받고 되판 것입니다. 심지어 전 센터장은 땅 주인인 김 씨가 운영하는 건설사에 건축을 맡기기도 한 상황. 그리고 이곳에 총 건물 4채를 짓게 한 전 센터장. 큰
큰 집 하나를 지어서 같이 살 생각이었어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절대로 안 된다. 꼭 4명이 사야 된다. 그럼 나머지 3명은요. 걔네는 안 사도 된다. 이제 나중에 알았죠. 그게 소규모 3터 비어진 그 자리를 채워넣기 위해서였다는 걸 나중에 알았죠. 소규모 3터는 남원 씨가 귀농귀촌을 유지하기 위해 만든 사업으로 5가구 이상이 새로운 마을을 꾸리면 해당 가구가 원하는 도로 포장, 배수로 설치와 같은 공동 이용 시설을 지원해주는 사업. 그런데 4가구가 갑자기 이주를 하면서 신청자이던 전 센터장이 청년들에게 그 빈자리를 채우게 했다는 것. 이 땅 대출이 승인이 났다고 당장 내려오라고 해가지고 그 다음날 내려왔어요. 할 게 너무 많으니까 인감 다 내놓으라고 하더라고요. 서울 올라가는 차 안에서 그거를 딱 펴서 보니까 그때서 처음 알았죠. 되게 공동 지분으로 묶여져 있더라고요. 전 귀농귀촌 센터장이 임의로 작성했다는 계약서. 공동 명의로 계약이 돼 있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다는 것. 심지어 첫 계약 당시 분할도 돼 있지 않은 땅을 마치 분할이 돼 있는 것처럼 속이고 대지가 아닌 답 상태의 땅을 대지라 속여 팔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한 다른 땅을 매입하게 한 후 흙값으로 추가 금액을 요구했다는 전 센터장. 이 사람 복동한 흙값을 줘야 된다. 귀농인 계좌를 주길래 받아서 입금을 했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처제의 계좌번호였어요. 입금한 계좌가 전 센터장의 처제인 것을 알고 문제 제기를 하자 다시 돌려주었다는 전 센터장. 뒤늦게 이상한 점을 인지하고 바로잡으려 노력했지만 상황을 되돌리기에 역부족이었다고 이야기하는 청년 귀농인. 남원 시청에 갔어요. 저희는 그때까지 계속 공무원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공무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하려던 인성학교 체험마을이나 이런 것들은 그 권역 사업이어서 한 지역에 하나밖에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알게 됐어요. 저희로서는 완전 청천벽력이죠. 그거 하나 보고 심지어 얘는 교사도 그만뒀는데 저희 다 직업 다 그만둔 상태였고. 권역당 한 곳만 인성학교 설립이 가능하지만 자신이 인성학교 위원장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는 전 센터장. 그 후 센터장이 주변 농민들과 같이 와 시설물을 파손하기도 하고 심지어 집에 도둑이 들어 중요한 문서들이 도난당하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수사 의뢰했어요. 했는데 근데 뭐 지문도 안 찍어가시고 네. 어차피 못 잡아요. 뭐 그냥 갔어요. 이후 어떤 연락도 없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는 남원경찰서. 인성학교 설립에 대한 꿈을 안고 남원까지 오게 된 청년들. 남원시의 각종 귀농귀촌 행사에 동원되며 남원시를 홍보하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자했지만 결국 남은 건 수억 원에 달하는 빚이 전부인 귀농 청년들. 또 당했네 이러면서 걔는 아마 끝마무리가 꼭 안 좋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셨거든요. 다 당해서 오면 어떡하냐고. 좀 덜 당했을 때 와야 좀 도와주던지 하지. 진행이라던가 게시했을 적에는 우리 요거 좀 상의 좀 해보려고. 했단 말이에요. 저희도 오고 싶었죠. 상의를 좀 하고 이거 좀 저기 계속 오면서도 우리 거기 가서 할 일이 뭐가 있냐고 내가 알아서 다 해주는데 못 오게 했어요. 그 얘기를 내가 한번 주의를 준 것 같은데 끝마무리가 그 양반이 마무리 부분이 약하니까. 이후 이환주 남원시장과의 면담으로 남원시의 책임 있는 행정을 약속받은 피해자들. 도의적인 책임이 시가 없는 게 아니다 나는 생각을 해. 시가 어느 정도 뭔가 이 사람들한테 헬프를 해주셔야 되는데 경계심을 느끼게 해주면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돌아온 대답은 피해자들을 좌절감에 빠지게 했습니다. 생각하면 안 되고 체험만 하나 반드세요. 그러면 당장 없어요. 지금 잘못이 있고 옳은 것에 대해서는 고소할 건 고소하시라고. 결국 답은 없지만 이해를 하고 갑시다. 네, 가시고. 우리도 말하면 그게 쉽지 않잖아요. 본인이 스스로 그걸 해야죠. 그것까지 우리 어떻게 다 합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 내가 뭘 어떻게 해보겠다는 계획을 본인 스스로 갖고 있어도 안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주입을 시켜줍니까? 그동안 남원시를 빛내게 한 업적으로 저희를 계속 쓰더니 예, 저희가 사기당했다고 가니까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제 버려졌구나.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 센터장을 만나기 위해 남원시 귀농귀촌 센터를 찾아간 제작진. 하지만 굳게 닫혀있는 문. 제작진은 전 센터장의 집을 찾아가 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귀농 청년들의 집 바로 뒤편에 살고 있는 전 센터장. 귀농 청년들이 산 토지와 건축물이 모두 전 센터장의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제작진은 전 센터장과 만남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은 전 귀농 귀촌 센터장. 전 센터장의 처제가 근무하는 건축사 사무실을 찾아가 봤습니다. 사기는 사기라고 해서 경찰한테 다 조사받고 여기 지역에서 무슨 사기를 쳐요. 여기서 평생 지금 58년 살고 있는데. 검찰 조사 결과 이미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전 센터장의 처제. 그 땅을 되게 시세보다도 또 비싸게 주고 샀다고 하더라고요. 시세보다 비싼 게 아니라 우리 집에 한가 다 돼서 대지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대지로 바뀐 땅을 농지로 팔아요? 제작진은 해당 토지의 토지 대장을 확인해 봤습니다. 확인 결과 2016년 6월 계약 당시 해당 토지는 논으로 구분돼 있고 토지 분할도 뒤늦은 8월에나 이루어졌습니다. 그 당시는 바로 돼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다 허가돼가지고 어쨌든 답으로 돼 있었죠. 저 답변이 싫습니다. 토지가 분할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셨어요. 분할이 안 됐는데 이거는 세대사무, 토목사무 다 해놨어요. 어쨌든 6월 24일에 계약 당시에는 분할은 안 돼 있었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전문가이기 때문에 내가 전문적으로 말을 못 하겠는데. 그래서 직접 전문가를 만나 매매 계약 당시 위법성은 없었는지 확인해 본 제작진. 답을 대지라고 속여서 하는 것은 가격면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을 뿐더러 없는 번지를 매수인과 상의 없이 가상으로 번지를 만들어서 매도를 했다면 이것도 충분한 위법성이 있다고 봅니다. 전문가는 공동 지분으로 묶인 땅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합니다. 개인적으로 다 그 이전을 해주기로 해놓고 마지막 등기 이전에 가서는 공동으로 매각을 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제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토지 실소유와 건설사에 대한 의혹은 사실일까? 그 원래 땅은 지금 여기 대표님 이름으로 돼 있었잖아요. 제 이름은 제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표님. 네? 건설사 대표를 묻는 질문에 본인이 대표인 듯 대답하는 센터장 처제. 바지 사장이고요. 그 실질적 소유자인 처제예요. 그렇다면 전 귀농 귀촌 센터장이 자신의 처제가 운영하는 건설사에 특혜를 주기 위해 청년들을 속이고 건축물을 중개해 준 것은 아닐까? 여기 대표님하고 하고는 무슨 관계예요? 아무 관계 아니에요. 아무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 회사하고 이쪽하고는 상관이 없죠. 아무 상관없다? 예. 그런데 우연히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지인을 만난 제작진. 처제가 여기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처제가요. 욕을 했었어요. 건설을 원래 씨가 했었어요? 욕을 했을 때 선생님과 모르고 둘 중에 하나 있었어요. 근데 야, 너 여기 서울하고 한다고 그러더라고. 가끔 한 번씩 났다고. 한 건물에서 전 센터장과 그의 처제가 각각 사무실을 운영한다는 것. 그리고 며칠이 지난 이후 제작진에게 문자를 보내온 전 센터장. 본인이 명예훼손으로 청년들을 고소했고 청년들이 용서를 구해와 선처했다는 전 센터장. 그 당시에 명예훼손으로 제가 고소를 당한 것은 맞는데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앞으로도 인터뷰를 계속 하겠다고 말했고 합의를 보거나 김씨 측에 용서를 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검찰 조사 결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 받았거든요. 확인 결과 명예훼손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거짓 문자를 보내온 센터장. 그렇다면 16년도 당시 남원시 공무원은 귀농 청년들에게 무슨 이유로 남원시 귀농 귀촌 센터장을 소개했을까? 그 당시에 기능기촌 해배에 있는 사람하고 남원시 기능기촌 홍보를 해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안내해 주는 거죠. 저희가 전화번호는 알려줄 정도지 뭐 명함을 그 사람 주겠어요. 주면 제 명함을 뜨죠. 전혀 뭐 저는 인성학교 자체 이만큼도 못 들었어요. 아리원이 인성학교인 줄 모르셨어요? 네. 용정과에 계셨죠? 아니 저는 행정직인데 기능기촌 대장으로 간 지가 얼마 안 됐었어요.
하지만 남원시 공무원들이 알면서도 모른 채 일관하고 있다고 말하는 귀농 청년들. 저희는 처음부터 목표가 그거니까요. 인성학교 체험마을을 하려고 내려온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그 얘기를 먼저 했죠. 너무 신기해 하더라고요. 남원시의 또 다른 귀농 피해자를 만나러 간 제작진. 그의 불행은 남원시와 애견 관련 업체를 만나면서 시작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창업자금이 참 또 구조가 희한합니다. 빚은 제가 갚아야 돼요. 대출 명의자도 저예요. 근데 이 돈을 저희한테 안 줍니다. 그 사업을 주체로 한 사람들한테 가요. 이런 시설을 하고 있나 안 하나 사전 관리를 해야죠. 나와서 확인해야죠. 안 그러면 그냥 순리대로 가요. 그놈들이 그걸 알기 때문에 해먹는 거예요. 행정에서는 더 많은 귀농 귀촌인들을 모아 실적 쌓기에 급급할 뿐 지역 사정에 어두운 귀농 귀촌인들의 피해에는 귀를 닫는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입니다. 플랫폼을 건사하게 짜놓고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데만 급급하는 거죠. 귀농귀촌한테 이만큼 피해가 오면 막 나서줘야 되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 또 찾아가면 저희는요 그 전임한테 뭐 들은 게 없어서 이런 식으로 또 가는 거예요. 남원시청회가 전 남원시 귀농귀촌 센터장에 대해 확인해본 제작진. 실제로 귀농귀촌 센터장을 했었나요? 센터장 안 했습니다. 아니었어요? 네. 귀농귀촌 협의회가 있었습니다. 사단법인인 귀농귀촌 협의회가 있었을 뿐 귀농귀촌 지원센터는 작년에서야 만들어졌다는 남원시 관계자의 말. 그렇다면 소규모 삼터를 갑자기 떠났다는 네 가구는 실제 존재했던 것일까? 또 이분들이 회의하는 사진도 여러 장이 있고 인감을 첨부해서 요구한 그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소리를 보면 100% 입주하는 사람으로 봐줄 수밖에 없었지 않겠느냐. 혹시 이분들 저희가 연락처를 좀 알 수 있을까요? 통화라도 한번 해보게. 요즘 뭐 개인정보 하도 있어서 그건 한번 확인해봐야 되는지.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들며 요청을 거절한 남원시청. 그런데 제작진의 확인 결과 지난 2017년 남원시에서 운영하는 소규모 삼터 조성 사업 추진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돼 전북도 감사과에서 지적을 받은 남원시. 저는 소규모 삼터 정책이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 정책은 그 귀농귀촌 협의회 사람들을 부동산 업자로 만드는 정책이고 큰 땅을 가진 사람들만 배불리게 하는 정책이거든요. 암묵적으로 지금 사기꾼을 양성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어느 행사에서 만나고 악수하고 있는 사이라는 거죠. 서로 그러면 서로의 뭐 그런 걸 아니까 그냥 알아도 모른 척 해주고 막 이렇게 가는 거겠죠. 각 지자체마다 귀농귀촌 1번지를 표방하며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지만 농촌 현장에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합니다. 시장이나 군수하고 연관된 사람들로 센터장을 이렇게 임명을 하면서 귀농센터가 잘 운영이 또 잘 안 되기도 하고 실패한 농가인데 성공한 농가로 계속 이렇게 보조사업도 굉장히 많이 해주면서 이런 데를 선진지라고 또 이렇게 소개하고 가서 보고 막 이러면서 들어왔다가 막노동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러거든요. 7명이 함께 귀농을 했지만 인성학교를 설립할 수 없게 되며 하나둘 친구들마저 잃게 된 이들. 직장도 잃고 10억 원대의 빚만 남은 청년들은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아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은 땅을 아예 본 적조차도 없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내려와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그럴 줄 알았더라면 저희가 7년이나 귀농 준비를 해서 여기를 내려왔겠어요. 그리고 믿었던 관공서마저 우리 얘기를 들어주지 않고 사는 것 자체가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이 된 거죠. 피눈물 흘리는 억울한 귀농인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